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저지른 교사들을 고발하는 이른바 스쿨 미투가 시작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일부 교사들은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도 문제점들이 드러났습니다. 먼저 오효정 기자입니다. 얼굴에 손을 대고 손도 잡고 이런 식으로 성추행까지 당했다고 이렇게 공론화를 할 수밖에 없겠다. 지난 3일 여고 재학 시절 친구들과 스쿨미투 운동을 했던 A씨는 졸업한 뒤 법정을 찾았습니다. 가해 교사들의 재판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이제 어쩔 수 없이 폭력에 노출됐지만 그래도 후배들한테는 더 이상 이걸 물려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에. 성희롱을 일상적으로 당했던 A씨와 고교 선후배들은 재판부에 처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냈습니다. 법정에선 2년 전과 다름없이 진실 공방이 이어집니다. 친구들이 보는데 앞으로 나오라고 해서 끌어안고 몸을 밀착시켰다. 검찰이 피해 학생의 진술서를 증거로 내놓자 가해 교사 측이 훈계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반박합니다. 훈계라거나 피해자가 예민하다는 말은 가해 교사들이 자주 써온 주장입니다. 학생들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내라고 강요하는 일도 있었고 일부 교사는 재판 중에도 학교에 근무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한 공간에서 생활한 겁니다. 대체 학교에서 신고 체계도 작동하지 않았고 또 피해자 가해자 분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런 상황은 다른 스쿨미투 사건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충북 지역의 한 여중에선 피해 학생이 두려움에 못 이겨 교사에게 원래 진술이 과장됐다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친구들이 보고 있어 정색할 수 없었다거나 일상적인 일이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교사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JTBC 오혜정입니다. 교사들은 자신이 데리고 있는 학생들을 추행하거나 학대하면 더 무거운 처벌, 가중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반성을 하고 있다라거나 교직 생활을 그동안 성실하게 해왔다는 식의 이유로 형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윤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누구누구의 엉덩이는 공동의 것이죠. 광주의 한 여고교사가 방과 후 청소하는 학생의 뒷모습을 보며 한 말입니다. 화장하는 여자는 쉬워 보인다. 여자면 엉덩이라도 커야지 등의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같은 학교의 또 다른 교사는 여학생들을 50번 가까이 추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해 학생이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그런데도 1심 법원은 이들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죄질이 나쁘지만 30년간 교직 생활을 성실하게 해왔다는 점을 감안한 겁니다. 2심에서는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형량이 더 줄었습니다. 교사는 학대를 발견하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입니다. 아동을 추행하거나 학대할 경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대전의 한 여고 교사는 젊은 여자를 보면 성폭행하고 싶지만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건 아니다는 등 성폭력적 발언을 일삼았지만 1심 법원은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 법원인 대전지법 역시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본분을 망각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벌금을 선고하는 데 그쳤습니다. 법원이 각종 사유를 들어 처벌을 줄여주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네, 이 문제를 취재했던 오효정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오효정 기자, 2018년부터 100곳이 넘는 학교에서 스쿨미투가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 실제로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경우가 별로 없습니까? 네, 학생들은 주로 트위터 같은 SNS를 통해서 익명으로 폭로를 해왔습니다. 네. 이 자신이 피해자라는 게 드러났을 때 올 수 있는 2차 피해를 우려해서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가해 교사와 바로 분리가 될 수 없는 이 학교라는 특수성, 그리고 또 동료 교사나 주변 친구들의 시선 때문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가서 말하는 건 더 어렵고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실제 재판에 넘겨지는 건 일부에 불과한 겁니다. 네, 그러면 학교의 특수성을 잘 아는 교육당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적절한 징계를 하고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심지어 징계 내용도
대부분 공개되지 않습니다. 네. 이 때문에 한 시민단체가 서울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당시 교원 징계 현황을 공개해달라 이런 소송도 냈는데요. 네. 지난달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보시면요, 이 법원은 가해자 이름은 제외하고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 등 이 징계 과정과 결과는 공개하라고 결론을 네.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교내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계기가 된다고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서울시 교육청은 불복했습니다. 왜 불복했습니까? 네, 교육청은요, 일단 징계 정보가 공개가 되면 어떻게 교단에 다시 설 수 있겠냐, 그리고 또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징계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는 선례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사들의 권위, 즉 교권이 중요하다는 얘기로 보여지는데요. 법원이 공개를 결정했지만 이 다른 지역 교육청들도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승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도 해석됩니다. 네. 근데 원래 서울시 교육청은 뭐 성범죄에 무관용으로 대처하겠다 이런 입장 아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인데요.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겠다면서 이 교원의 성범죄 사실이 확인이 되면 바로 교단에서 퇴출을 시키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 교권 등을 이유로 징계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으려는 이 모습은 과거 약속과는 좀 배치되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울교육청은 이 최근 교직원 징계 수위를 높이도록 후속 조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네. 뭐 어쨌든 깜깜이 징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8년에 교육부가 합동 점검을 해봤더니 네. 학생을 강제 추행을 했는데도 26년간 교직 생활을 성실히 해왔다, 이런 이유로 보시다시피 감봉 1개월의 처분을 교육청이 내렸고요. 또 다른 사례는 수업 중에 술을 마시고 학생을 아는 교사에 대해서 이 수업에서 배제시키지 않을 뿐더러 피해 학생에게 보호 조치를 제대로 내리지 않은 곳도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 징계 의결서를 아예 학내에 공개하도록 하자,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이 발의가 됐는데 현재 국회 교육위에 계류 중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효정 기자였습니다.